병원 복도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손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려있죠. 그의 이름은 윤태준, 55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24 아들이 있는 중산층 가정의 가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부자관계 불일치. 그가 평생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온 도연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엔 병원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재검사를 받았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25년 동안 쌓아온 가족이라는 성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인정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 25년 전 병원 신생아실에서 벌어진 아이 바꿔치기 사건. 그 중심에는 시어머니가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모든 걸 묵인한 사람이 바로 남편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피가 가족인가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이 가족인가요? 이 가족은 지금 그 잔혹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윤태준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아니, 평범했다고 말해야겠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평범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요. 아내 미정이와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어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죠. 미정이는 수줍음이 많은 여자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했죠.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 도연이가 태어났습니다. 도연이는 제 자랑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똑똑했죠. 공부도 잘했고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전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전자 정보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죠. 아버지,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요. 유전자 인증에 문제가 있대요. 도연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대기업들은 입사 과정에서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거든요. 건강관리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병원 시스템 오류겠지. 재검사 받으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 제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의료기관에서 온통보는 명확했어요. 부자관계 불일치. 도연이와 저 사이에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병원에 찾아가서 따졌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24년을 키운 아들인데 무슨 친자가 아니라는 겁니까? 담당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검사는 2번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50% 미만이에요.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도연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니. 그럼 누구 아들이란 말입니까? 그날 밤 식탁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미정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지 못하고 있었고요. 도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정아. 제가 아내를 불렀어요. 미정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 좀 봐봐, 무슨 일이야?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도연이 검사 결과 나왔어. 친자가 아니래. 미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죠. 그게 무슨... 병원에서 2번 검사했어. 결과는 똑같아. 도연이는 내 친자가 아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미정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가 났지만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죠. 도연이가 방에서 듣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미정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새벽에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도연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들이 있었죠. 병원에서 찍은 사진, 산후조리원 사진들.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미정이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옆에 낯선 간호사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호사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불편한 듯한 표정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이를 다그쳤어요. 도연이가 누구 자식이야? 그게... 난 정말... 대답 좀 해봐. 도연이 친아버지가 누구냐고. 미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라.
정말 몰라.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낳긴 낳았어. 하지만 미정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 사진. 이게 뭐야? 이 간호사는 누구고? 미정이가 사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거 어디서 찾은 거야? 그게 중요해? 이 사람이 누군지 말해봐. 기억 안 나. 그냥 병원 간호사였을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회사도 가지 않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24년 전 도연이가 태어난 바로 그 병원이었죠. 원무과에 가서 출생 기록을 요청했어요. 24년 전 기록이요? 그건 이미 파기됐을 텐데요. 파기요? 병원 기록을 파기한다고요? 법적 보관 기한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파기하게 되어 있어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당시 근무했던 직원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사팀에 부탁해서 24년 전 산부인과에 근무했던 간호사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연락이 닿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죠. 며칠이 걸렸어요. 마침내 한 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오선영이라는 간호사였죠. 은퇴해서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기억하세요? 24년 전에 윤도현이라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오선영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24년 전이면 워낙 오래됐는데요. 제발 기억해 주세요. 제 아들이에요. 아니, 제 아들이었어요. 제 절박한 표정을 본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산모가 2명 같은 날 출산한 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같은 날이요? 그날이 기억나요. 같은 시간대에 2분이 출산하셨거든요. 그래서 허락이 됐나 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산모 2분 중 한 분이 계속 우시더라고요. 자기 아기가 좀 다른 것 같다고. 근데 신생아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산후우울증이려니 했죠. 그 산모가 누구였어요? 오선영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미정 씨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리가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바꿨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몇 년 전부터 기억을 잃기 시작하셨죠. 다음 날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고도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았죠. 어머니, 누구세요? 저예요, 태준이요.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태준이. 우리 아들. 어머니, 여쭤볼 게 있어요. 도연이 기억하세요? 도연이가 누구야? 손자요. 어머니 손자. 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 애 말이지. 그 애가 뭐요?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 집안엔 우리 피가 필요했어. 우리 피가.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낳은 애는. 그 애는. 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약을 드릴 시간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바꿨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미정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만나고 왔어. 미정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24년 전 이야기 들었어. 어머니가 아이를 바꿨다며? 미정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진작 말 안 했어? 24년 동안 왜? 몰랐어. 나도 확실히 몰랐다고.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출산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니까 아기가 옆에 있더라고. 근데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거야, 느낌이. 어머니한테 말했어.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내가 피곤해서 그렇다고. 갓난아기는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냥 믿었어? 어떻게? 병원에서 바꿔칠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아들은 어디 있는 거야? 몰라. 나도 몰라. 그때 문이 열리면서 도연이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다 들었어요. 도연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연아,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전 누구예요? 도연아, 그건. 대답해 주세요. 전 대체 누구냐고요? 도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24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너는 우리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너는 우리 아들이라고. 미정이가 도연이를 안으려고 했지만 도연이는 뿌리쳤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니야, 도연아. 우린 정말 너를.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도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죠. 저희 부부는 문 앞에서 애원했지만 도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도연이가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요. 어디 가는 거야? 친구 집에서 좀 있을게요. 도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나중에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도연이는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도 거의 없었어요. 가끔 문자로 잘 있다는 말만 보내왔죠. 저는 도연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진짜 제 아들을요. 병원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이가 또 있었다는 걸 알아냈죠. 이름은 강지호. 출생신고는 되어 있었지만 부모란이 비어 있었어요. 며칠간 조사 끝에 지호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찾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죠. 공장 앞에서 지호를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였죠.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제 눈썹과 닮았거든요. 강지호 씨?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처 작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24년 전에 당신이 태어난 병원 아세요? 제가 태어난 병원이요? 모르는데요. 전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고아원에서요? 네. 버려진 아이였대요. 누가 병원 앞에 두고 갔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은 없어요. 평생 얼굴도 못 봤죠. 지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혹시 유전자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유전자 검사요? 왜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연이 이야기, 병원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제가 알아낸 모든 것들을요. 지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저씨 친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 받아볼게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지호도 와 있었어요. 의사가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부자 관계가 맞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진짜 아들을 찾은 겁니다. 24년 만에요. 지호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럼 전 정말 아저씨 아들이었던 거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지호에게 사과했습니다. 24년 동안 고아로 살게 한 것에 대해서요. 괜찮아요. 아저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미정이에게 말했습니다. 찾았어. 우리 진짜 아들. 미정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디 있어? 지방에서 공장 다니고 있어. 고아원 출신이야. 고아원이라니. 미정이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24년 동안 부모 없이 자랐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죠. 며칠 후 지호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지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현관에 섰습니다. 들어와요. 미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지호를 맞았어요. 지호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미정이가 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함께 지호를 안았죠. 24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가 돌아온 거예요. 도연이는 우리 셋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섰죠. 도연아, 이분이 누구세요? 강지호라고 해. 우리 진짜. 제 말을 미정이가 가로막았어요. 도연아,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네 명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도연아, 이분이 아버지 진짜 아들이야. 도연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럼 너는, 저도 알아요. 제가 가짜라는 거. 근데 이제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전 나가야겠네요. 도연아, 그게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피 섞인 진짜 아들 찾으셨잖아요. 축하드려요. 도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앉아. 이야기 좀 하자. 됐어요. 더 이상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도연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면 안 됐나 봐요. 아니야.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도연이는 집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가끔 집에 놀러 왔죠. 둘이 마주칠 때면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어느 날 도연이와 지호가 우연히 거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호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도연이도 인사를 받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편하게 부르세요. 사실 전 형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형 잘못이 아니니까요. 저도요. 당신 잘못이 아니죠. 둘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둘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몰래 문틈으로 지켜봤죠. 형은 좋은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전 평생 부모 얼굴도 못 봤어요. 고아원에서 맞으면서 자랐죠. 형이 누린 그 모든 게 제 자리였어요. 지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형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억울하긴 해요. 저도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하루아침에 가짜가 됐어요. 둘은 말없이 술을 마셨어요. 한참 후에 지호가 말했습니다. 형, 자리 바꿀래요? 네. 형이 제 인생 살고 전 형 인생 살았잖아요. 이제라도 바꾸는 거예요. 도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호가 이어서 말했죠. 농담이에요. 이미 늦었잖아요. 우린 그냥 각자 살던 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 날 지호가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엔 짐을 들고 왔더라고요. 무슨 짐이야? 아버지, 저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정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갑자기 왜 그래? 제 자리잖아요. 24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고 싶어요. 지호야, 천천히 생각해봐. 이미 생각 다 했어요. 저도 부모님이랑 살고 싶어요. 미정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들어와. 내 방 만들어줄게. 그날부터 지호가 우리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방 옆방을 지호 방으로 만들었죠.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이상해졌어요. 네 명이 식탁에 앉지만 대화가 없었죠. 미정이가 지호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연이는 밥을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제가 오면 안 됐나 봐요. 아니야. 도연이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도연이와 지호가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일로도 신경전이 벌어졌죠. 욕실 먼저 쓸게요. 제가 먼저 가려고 했는데요. 형이 양보해주세요. 왜 내가 양보해야 돼요? 형은 24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잖아요. 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야, 그만해. 돌아가면서 쓰면 되잖아. 전 나갈게요. 도연이가 나가버렸어요. 지호도 방으로 들어갔죠. 미정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둘 다 잃을 것 같아. 어떡하면 좋겠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복도를 오가다가 도연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죠. 도연아, 자니? 들어오세요. 도연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지호가 여기 사는 거 싫지? 도연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솔직히 엄청 싫어요. 근데 어떡해요. 제 자리가 아닌데. 도연아, 전 24년 동안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가짜가 됐죠. 이제 진짜가 왔으니까 전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도 우리 아들이야. 피도 안 섞였는데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보다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야. 그 시간이 다 거짓이었잖아요. 거짓이 아니야. 우리가 너한테 했던 사랑은 전부 진짜였어. 도연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을 때였어요. 간호사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요즘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무슨 말씀을요? 아이를 바꿨다고, 자기가 지시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어머니 병실로 뛰어갔어요. 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태준이야? 우리 아들? 네, 저예요. 어머니,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아이를 바꾸신 거예요? 어머니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내가 원했잖아. 네, 내가 원했어. 내가 말했잖아.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는 안 된다고.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요? 그래, 내가 그랬어.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 아이를 키울 순 없다고. 아니에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니야. 분명히 말했어. 그래서 내가 바꿔준 거야. 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끊겼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전 그런 기억이 없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옛날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24년 전 일기장이요.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서 찾아냈죠.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기를 발견했어요. 오늘 미정이가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기쁘지 않다. 미정이가 임신했을 때 회사 동료에게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미정이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소문이었다. 미정이한테 물어봤지만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의심이 들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어머니한테 말했다. 이 아이가 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거기서 일기가 끊겼어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 자세한 건 모르겠다. 알고 싶지도 않다. 중요한 건 이제 내 핏줄을 이을 아들이 생겼다는 거다. 일기장을 떨어뜨렸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이를 바꾸라고 한 거예요. 아니,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암시했죠. 어머니는 제 뜻을 읽고 아이를 바꿔친 겁니다. 미정이가 들어왔어요. 뭐 하고 있어? 저는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미정이가 읽더니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내가 그랬어. 내가 아이를 바꾸게 만든 거야. 당신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랬어? 왜? 너를 의심했어. 바람 피웠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그게 사실이 아니었는데도. 말도 안 돼. 난 당신밖에 없었어. 평생 당신만 사랑했다고. 미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해줘.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고아원에서 자랐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야. 미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이제 어떡할 거야? 애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도연이와 지호를 불렀습니다. 둘 다 거실로 나왔죠.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것, 어머니가 아이를 바꾼 것, 그리고 그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것을요. 도연이와 지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바꾼 거네요. 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 다 내 잘못이야. 전 24년 동안 부모 없이 자랐어요. 맞으면서, 굶으면서 자랐죠. 그게 다 아버지 때문이었던 거예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도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루아침에 가짜가 됐잖아요. 그래. 너희 둘 다 피해자야. 가해자는 나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자격도 없으니까. 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 나갈게요. 지호야.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얼굴 보기 싫어요. 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붙잡을 수가 없었죠. 도연이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미정이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모르겠어. 다음 날부터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었어요.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미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어디야? 미안해. 나 좀 혼자 있을게. 도망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미정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당장 병원 와. 무슨 일이야? 도연이가 쓰러졌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미정이가 서 있었죠. 무슨 일이야? 도연이가 왜? 수면제를 먹었대. 많이. 뭐라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자살 시도야. 유서도 있었어. 유서에 뭐라고 써 있었어? 당신한테 보여줄 수 없어. 너무 끔찍해. 미정이가 울고 있었어요. 저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연이를 면회할 수 있게 됐을 때 병실로 들어갔어요. 도연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죠. 도연아, 왜 오셨어요? 아버지야. 네, 아버지. 전 아버지 아들 아니잖아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피가 안 섞였어도 넌 내 아들이라고.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도연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도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잘못했어. 다 내가 망친 거야. 손 놔주세요. 도연아, 제발. 싫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연애 시간이 끝났다고 했어요.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호와 마주쳤어요. 지호도 면회를 온 거였습니다. 지호야, 아버지, 도연이 만나러 왔어? 네, 형이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고마워. 내가 와줘서. 지호는 대답 없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지호와 도연이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죠. 형, 괜찮아요? 왜 왔어? 걱정돼서요. 나 걱정할 필요 없어. 형도 피해자잖아요. 나랑 똑같이. 도연이가 지호를 봤어요. 우리 둘 다 불쌍하네. 맞아요. 어른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미안해.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둘이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이가 퇴원한 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자고 했죠. 4명이 다시 거실에 모였어요. 애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누가 진짜 아들이냐는 말은 하지 않을 거야. 둘 다 내 아들이야. 그게 가능해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 거야. 피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게 가족이야. 재산은요? 반으로 나눌 거야. 둘 다 똑같이. 도연이와 지호가 서로를 봤어요. 전 필요 없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도연이도 거절했죠. 왜? 돈보다 마음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지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버지 아들이란 말 듣기 무거워요. 도연이도 말했어요. 미정이가 두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피보다 깊은 게 있더라. 그게 엄마야. 너희 둘 다 내 아들이야. 어머니. 두 사람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4명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죠. 그날 밤 지호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연이도 집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4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어. 미정이가 반찬을 권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호와 도연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둘이 마주 보고 웃었죠. 형, 내일 시간 있어요? 왜? 같이 영화 볼래요? 형이랑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좋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받기 위해서요. 미정이도 저를 조금씩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어. 무슨 소리야? 당신도 젊었잖아. 겁이 났던 거지.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알아. 근데 이제 고쳐가면 되잖아. 미정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순간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도연이와 지호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형제처럼 지내기 시작했죠.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금방 화해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가 저를 불렀어요. 아버지, 할 말 있어요. 뭐니? 전 아버지 용서했어요. 도연아,
쉽진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지호한테도 똑같이 사랑해주세요. 차별하지 말고요. 그럴게. 약속해. 도연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지호도 저를 용서해줬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물론이지. 고아원에서 맨날 울었대요. 부모님 보고 싶다고.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부모님 생겼잖아요. 늦었지만. 지호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저는 지호를 안아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많이 변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했죠.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가족 사진 찍을까? 좋아요. 도연이와 지호가 동의했어요. 우리는 사진관에 갔습니다. 4명이 함께 사진을 찍었죠. 사진사가 말했어요. 정말 화목한 가족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미정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아내와 2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사진이 나왔을 때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했죠. 진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지금도 가끔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과거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내고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요. 도연이는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호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제가 학비를 대주기로 했죠. 둘 다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주말엔 꼭 집에 와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죠. 미정이는 요즘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한동안 우울해했었는데 이제 괜찮아졌어요. 가끔 제 손을 잡고 말하죠. 우리 잘 이겨냈어. 그래. 우리가 해냈어.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24년 전의 선택을요. 하지만 되돌릴 순 없죠. 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 잘하는 것뿐이에요. 어느 날 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정이를 믿었을 거야. 의심하지 않았을 거고. 그럼 전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겠네요. 그래. 근데 저는 이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결국 가족을 찾았잖아요. 지호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도연이도 거들었어요. 저도요. 처음엔 끔찍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동생도 생겼고요. 형이잖아요. 나이는 내가 많지만 진짜 형은 너야. 둘이 장난스럽게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기억을 잃은 채로요. 장례식 때 도연이와 지호가 함께 상주로 섰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도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하신 일은 잘못됐지만 용서해요. 지호도 말했죠. 2 사람은 정말 성숙해졌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행복해요. 2 아들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까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젯밤 꿈을 꿨어요. 24년 전으로 돌아간 꿈이었죠. 미정이가 아이를 낳은 그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전 미정이를 믿어요. 그랬더라면 모든 게 달랐겠죠. 하지만 그건 꿈일 뿐이에요. 현실에서 저는 실수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도연이와 지호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죠. 아버지, 주말에 등산 갈래요? 좋지. 다 같이 가자. 어머니도 가실 거예요? 당연하지. 미정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네. 우리는 그렇게 주말 계획을 짰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대화였죠.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남은 인생 동안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요. 2 아들 모두에게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상관없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미정이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많이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4명의 목소리가 겹쳤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죠. 도연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승진 제의가 들어왔어요. 정말 축하한다. 근데 지방으로 발령이래요. 지방이라니? 근데 가족이랑 떨어져 있어야 하잖아. 주말마다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래도 도연이가 망설였어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린 항상 응원할게. 어머니, 가족은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야. 그 말에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연이와 지호가 함께 도왔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에요. 형, 접시 건네줘요. 여기. 고마워요. 둘의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TV를 켰는데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DNA 검사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요즘 DNA 검사가 흔해졌대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도연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진실을 모른 채 사는 것보다 나아요. 맞아. 힘들었지만 저는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성숙해졌어요. 미정이가 차를 내왔어요. 다들 마셔. 감사합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죠. 회사 이야기, 학교 이야기, 동네 이야기.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대화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이와 지호가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미정이만 거실에 남았죠. 여보. 왜?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미정이가 물었어요. 그럼. 물론이지. 가끔 불안해. 다시 무너질까봐. 괜찮아. 우린 이미 가장 힘든 걸 이겨냈어. 제가 미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날 떠나지 않아줘서. 바보. 어딜 가. 미정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에서 미정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평온했죠.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조깅을 하러 나갔습니다. 요즘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공원을 돌고 있는데 누가 저를 불렀어요. 윤태준 씨. 돌아보니 옛날 직장 동료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여기서 다 만나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살죠. 저도 비슷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아들 일.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네. 제 딸이 제 친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아내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이혼했죠.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힘드셨겠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태준 씨는 극복하셨다니 대단하네요. 극복이라기보단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피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함께한 시간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멋진 말씀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이 많겠구나. 집에 도착하니 지호가 나가는 중이었어요. 어디 가니? 도서관이요. 시험 기간이라 공부 열심히 해. 네, 아버지. 지호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미정이가 아침을 차려놨더라고요. 먹어. 고마워. 운동하고 오니까 좋지? 응. 기분 전환도 되고. 아침을 먹는데 도연이가 나왔어요. 아버지, 결정했어요. 뭘? 부산 가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격주로 올라올게요. 주말마다. 그래. 건강 챙기고. 도연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가기 전에 가족 사진 한 장 더 찍을까요? 좋지. 미정이가 대답했어요. 이번엔 야외에서 찍어요. 공원 같은 데서. 그래, 그러자. 우리는 주말에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죠. 다들 준비됐어?
네. 도연이와 지호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사진사를 불러놨거든요. 자, 여기 서세요. 사진사가 위치를 잡아줬어요. 저와 미정이가 가운데 서고 양옆에 도연이와 지호가 섰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셔터 소리가 들렸어요. 한 장 더 찍을게요. 네.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여러 포즈로요. 마지막엔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을 찍었어요. 정말 좋은 가족이시네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받아보니 정말 좋았어요. 우리 넷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이거 액자 크게 해서 거실에 걸자. 미정이가 말했어요. 그래. 그러자.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미정이가 도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맛있다, 어머니. 많이 먹어. 부산 가면 이런 거 못 먹잖아. 주말마다 올라올 텐데요. 그래도 미정이가 자꾸 반찬을 더 주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음이죠. 점심을 먹고 나서 도연이 짐을 쌌어요. 다음 주에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했거든요. 형, 도와줄까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응, 고마워. 둘이 함께 짐을 정리했어요. 저는 서재에서 지켜봤습니다. 형, 이것도 가져가요? 아니, 그건 두고 갈래. 알겠어요. 둘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도연이가 좋아하는 식당으로 갔죠. 주문할까? 네. 우리는 여러 메뉴를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다 같이 먹었어요. 맛있다. 그치?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웃음소리도 많이 나왔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도연아, 부산 가서도 자주 연락해. 네, 어머니. 아프지 말고 걱정 마세요. 미정이가 도연이 손을 잡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울지 마. 금방 주말인데. 알아. 근데 그냥 이래. 도연이가 미정이를 안아줬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 저도 도연이를 안았어요. 아버지도 사랑해. 나도야. 지호도 함께 안았습니다. 네 명이 하나로 뭉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구나. 하지만 해냈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다음 주가 됐어요. 도연이를 배웅하러 역으로 갔습니다. 네 명 다 함께요. 잘 다녀와. 네, 아버지. 건강 조심하고. 알겠습니다. 도연이가 기차에 올라탔어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죠. 안녕. 우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떠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이 조용했어요. 도연이가 없으니까요. 괜히 허전하네.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금방 주말이에요. 지호가 위로했어요. 그래. 맞아. 저녁을 먹을 때 자리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도연이 자리였죠. 형 생각나네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형한테 전화할까요? 그래. 해봐. 지호가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했죠. 여보세요? 도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나야. 잘 도착했어? 응. 방금 숙소 들어왔어. 피곤하지? 좀. 근데 괜찮아. 우리는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도연이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됐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말이 됐죠. 도연이가 올라온다고 했어요. 오늘 몇 시에 와?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저녁 때 온대. 그럼 저녁 준비해야겠다. 미정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도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저녁 시간이 됐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형이다. 지호가 문을 열었어요. 도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우리는 도연이를 반겼어요. 일주일 만인데 더 오래 못 본 것 같았죠. 부산은 어때? 좋아요. 바다도 가깝고. 다행이다. 저녁을 먹으며 도연이가 부산 이야기를 해줬어요. 회사 이야기, 동료 이야기, 숙소 이야기. 우리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주말엔 뭐 할 거야? 그냥 집에서 쉴래요.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래. 푹 쉬어. 다음 날 일요일 오후에 우리는 산책을 나갔어요. 네 명 다 함께요.
날씨 좋다. 그러게요.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행복하다.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도연이가 동의했어요. 저도요. 지호도 말했죠. 저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제 가족이에요. 피가 섞이든 안 섞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나도 행복해. 제가 말했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어. 우리. 맞아요, 아버지. 도연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지호도 반대편에 기댔죠. 미정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요. 말이 필요 없었죠. 마음이 통했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뭐 먹을까? 치킨 시킬까요? 좋아. 우리는 치킨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TV를 보면서요.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다들 웃었어요. 재밌다. 그치?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요. 밤이 깊어졌어요. 도연이와 지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미정이만 거실에 남았죠. 여보,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미정이가 또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어. 가끔 무서워. 이 행복이 깨질까봐. 괜찮아. 우린 이미 가장 힘든 걸 견뎌냈어. 저는 미정이를 안아줬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도연이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는 날이에요. 조심히 가.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도연이가 떠났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주말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회사에 갔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가족 생각이 났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었죠.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니 미정이와 지호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어서 와요, 아버지. 손 씻고 와. 곧 밥 차릴게. 응.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학교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시험 잘 봤어요. 잘했네. 아버지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없었어. 그냥 평범한 하루였지.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내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은 피보다 깊다는 걸요. 함께한 시간은 혈연보다 강하다는 걸요. 도연이와 지호, 둘 다 제 아들입니다. 한 명은 24년을 함께했고, 한 명은 피를 나눴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이 제 아들이에요. 미정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제 아내입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결국 함께 이겨냈어요.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아닙니다. 상처도 많고 아픈 과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진짜 가족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죠. 좋은 일도 있을 거고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DNA 검사 한 장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피보다 깊은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 됐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이어진 인연일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은 선택입니다.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행복해요.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DNA 검사 한 장으로 시작된 파국을 사랑으로 이겨낸 이야기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겁니다. 가족으로서요.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면서요.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 그리고 위로의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